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서른이 되는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 아니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됐어. 이렇게 사연을 남겨봐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생각해봐도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파혼입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오해한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들 많이 하지 않냐면서 저를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다시 그 남자와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아니라는 확신만 드네요. 사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데 사랑 하나만 보고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 기준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며느리 될 사람을 모욕 주고 빨아내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남자친구와는 같은 회사 내에서 만났어요. 비록 부서는 다르지만 몇 개월 동안 제가 남친 부서로 파견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바쁘고 또 중요한 시기라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주위에서 온갖 압박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고생하면서 정이 들었나 봐요. 자기도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제 뒤에서 잘 챙겨주던 남친의 모습에 호감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거기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평판도 좋고 외모 또한 제 이상형과 아주 가까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사귀었을까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남친이 회사를 그만둔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창업한 직후였거든요. 솔직히 남친은 저도 같이 함께하자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한 명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거절을 했어요. 남친은 뻔한 월급쟁이의 삶은 미래가 너무 지루하지 않냐는 말로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전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투입해도 늦지 않다고 들려서 말을 했죠.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죠. 저도 남친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남친이 저를 더 좋아했던지라 자기 집에다가 제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친 부모님께서 연애 초부터 저를 많이 궁금해하셨고 종종 초대를 해주셔서 식사 자리도 몇 번 했어요. 남친 집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단 남친 아버지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대기업을 다니시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편안히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려 하셨는데 아무래도 평생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전부 다 별로였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동네에서 치킨집을 오픈하셨는데 그게 그나마 잘 된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같은 브랜드의 치킨집이 지역구에 많이 없어서 배달 수입이 제법 짭짤하다고 들었어요.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마련이 된 셈이죠. 거기다 대기업을 다니셔서 그런지 제가 놀러간 남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비록 연식은 좀 되어 보였지만 리모델링도 최근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가전들도 국내에서 비싸다는 브랜드로 통일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차도 독일산 외제차를 타시는데 물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시가 재산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래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준만 아니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는 남친 집안을 보니 안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말투였죠. 자기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다는 걸 유난히 강조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제게 살갑게 잘해주셨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저희 집 소개를 할 차례겠네요. 저희 아빠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십니다. 밑에 직원이 2명 계신데 워낙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 저도 삼촌 하면서 따를 만큼 아빠가 믿고 쓰시는 분들이죠. 물론 두 분 다 기술자시고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공구나 장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일 자체도 거의 몸을 써서 하는 쪽이고요. 그렇다 보니 주말이면 저희 엄마는 아빠 작업복을 따로 세탁을 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세탁기가 2대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긴 해도 저희 집이 좀 사는 편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40평대 아파트인데 자가예요. 거기다 그동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시내에 3층짜리 상가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차도 엄마가 타고 다니는 고급 의제 승용차인데 아빠가 일할 때 타고 다니시는 1톤 트럭과 국산 승용차 이렇게 총 3대가 있고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나 두 분 다 있는 티 내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오히려 아직도 안 쓰는 불편수면 저를 혼내실 정도로 검소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도 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집을 해주신다느니 아니면 현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신다느니 하면서 하나뿐인 딸 결혼만큼은 제대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모아둔 돈 제법 되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돈 문제로 속썩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이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 얼마 전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날 남자친구네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다고요. 보통 아빠가 직접 공사를 하시는 경우는 최근 들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공사는 베란다 확장 공사라 부득이하게 아빠가 직접 해야 하신다며 가는 길에 절 태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마침 다음 날이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죠. 그렇게 다음 날에 남자친구 집에 들고 가려고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과일도 주문해서 챙기고 아빠 트럭으로 편하게 이동했어요. 아빠가 워낙 저랑 어디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서 일부러 태워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들어서자마자 남자친구네 동이 있고 아빠가 공사하는 동은 더 안쪽에 있어서 집에 갈 때도 타이밍 맞으면 같이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집에 올라가니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야채가 부족해서 잠깐 사러 나가셨다고 금방 오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어머님이 오셔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 남친이랑 같이 도와드려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왠지 평소 같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제게 우리 며느리 하시며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던 모습과는 달리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표정도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웃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전 밥만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같이 나오길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빠가 일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아빠가 일 마쳤다는 전화를 받고는 남자친구가 아빠 일하는 동으로 데려다 줬고 거기서 아빠랑 남친이 인사한 다음 전 그렇게 아빠 트럭을 다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못되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남친도 저희 아빠 직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친 앞에서 아빠 트럭에 올라타는 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후 평일 저녁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남친 부모님만 따로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번 찾아뵙고 지냈던 터라 딱히 불편하거나 어색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어머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표정이 굳어있는 게 다른 건 몰라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구나 싶었네요. 전 그 와중에도 아빠가 선물 받은 밤꿀을 선물로 드리며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으니 꿀차라도 타드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제가 선물 같은 거 사가면 네가 무슨 돈이 있냐며 고맙다는 말을 꼭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돼서 보자고 하신 용건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죠. 이윽고 어머님이 입을 여셨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답니다. 전 이유가 뭐냐고 바로 되물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 잘못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건 잘한다. 하지만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서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헤어지던 말던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어머님은 계속해서 한숨만 쉬시고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참을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어머님이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번 주에 자기 집에 제가 놀러 온 날 봤다고 말이에요. 그때 트럭에 작업복 입고 운전하신 분이 아버지 맞냐고 하시길래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같은 단지 내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서 얻어 타고 왔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냐 여쭙자 어머니는 다시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입을 여시더군요. 그 연세에 주말까지 일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자기 아들 결혼해서 처가에 돈 퍼다 나를까 걱정이 된다고 어느 정도 노후가 보장된 자기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답니다. 괜히 결혼해봐야 딸내미한테 짐만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고작 딱 한 번 본 모습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이런 분이셨나 싶기도 하고 당장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빠 명의로 상가 건물도 이미 하나 있다고. 주말에 일 안 하셔도 당신 네 집안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더 구차하게 느껴져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고 원하시는 대로 꼭 헤어져 드리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잡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은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저런 인간이라면 이 결혼은 해봐야 더만 고생할 게 뻔하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 일하는 게 뭐 어떻다고. 그리고 일하러 갈 때 트럭 타고 가지 집에 있는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가나요? 별 말도 안 되는 선입견으로 아들 혼사길 막는 남친 어머니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기만 했네요. 전 그날로 남친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남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당히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이유를 알려달라는 남친 말에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라는 대답만 남길 뿐이었죠. 솔직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인데 그것도 남친의 잘못이 아닌 그 사람의 엄마 때문에 이별을 결심하게 되다니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했어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닌가. 그래도 결국 나랑 같이 살 사람은 남친인데 괜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후회할 결정은 한 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제 마음의 짐을 한 번에 없애주는 남친의 문자를 받았네요. 제가 이별 통보를 한 이유를 들었는지 남친은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헤어지라고 말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못할 걱정을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거기서 알겠다고 자기한테 이별을 통보한 저도 잘한 거 없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받더군요.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냐고 물어보니 자기 엄마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결혼해도 친정에 따로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됐을 거 아니냐 뭐 이딴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헤어지자고 말하고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지면서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졌던 제가 바보천치였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훨씬 더 잘 산다면 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약속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랬을 거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그럼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니네 집에 절대로 처가 돈 빼돌리지 않겠다는 약속하러 오라고 했죠.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는 남친에게 상세히 말해줬어요. 우리 엄마가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까지 거기다 현재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 가격까지 다 말해주면서 니네 엄마 놀리라면 네가 우리 부모님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놈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을 텐데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아깝던지요.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네요. 아마도 자존심이 박살났을 테니 지도 사람이라면 먼저 연락해오는 일은 없겠죠? 지금은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고 그냥 후련할 뿐입니다. 그런 인간들과 가족이 되었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텐데 무사히 탈출한 것 같아 천만다행이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더니 그런 집 구석이랑 하마터면 사돈될 뻔했다며 저보고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기다려줄 테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언젠간 나타나겠죠? 화이팅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